한국 대법원이 일본인들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을 강제 추방하겠다는 수준의 그들 입장에선 최악의 판결인 겁니다. 일본인들은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고 일본 언론은 실수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로 명시됐던 일본 정부 재산 명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우리 법원의 명령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됐는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판결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지난해 1월 고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인당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법에 따라 집행된 것이 아닌 감성에 호소한 판결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 단독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 명시 기일이 연기된 건 역시 우리 법원의 명령서가 일본 정부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산 목록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이 사실상 일본인들에게 강제 추방을 명령한 것이다.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모든 비리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뜻이라며 일본 언론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여전히 일본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자산 목록 공개는 국제법에서도 불법 행위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 정권 시대로 접어들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저희도 윤 씨라면 문이나 이재명 씨보다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편입니다만 이번에 기시다 씨는 총리로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정부의 약속 이행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3대 필수 조건은 대일 청구권 협정안과 위안부 합의 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세요. 일본 정부의 대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니한 양보는 문제의 해결이 되기는커녕 문제를 크게 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도 심화시킬 뿐입니다. 한국 국내의 역사인식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없습니다. 한국은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에 대해 일본이 제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해결과 관할권 설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협정 및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합의의 근거에 일본 정부로부터 고액의 배상을 받고 있으면서도 약속의 피해자 구제를 한국 정부가 대응해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마치 일본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뒤집고 최종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합의를 깨뜨렸다. 한국 정부가 접근해 양국에서 위안부 재단 설립으로 피해자 구제를 하겠다는 약속도 돈만 받고 결국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시켰다.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중재로 양국 간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그때 제8대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찬양하고 있었다. 아직도 마무리된 얘기를 꺼내려는 당사자들. 이래서야 아무리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해서 미래지향적 관계 따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애당초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거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이중적인 위반을 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국 자본인이 해외 기업 재산인이 마음대로 압류하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뿐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진행형 경제 제재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불법이라고 해도 아직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전의 모호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에 이르는 수십 년의 양국 간 역사와 협정을 무시하고 있어 러시아보다 심하죠. 여러 코멘트가 있지만 이번 달 19일에 기시다 총리가 인도의 모리 수상과 회담에 약 5조 엔을 융자하는 체결을 끝마쳤다는 기사가 있었다. 확실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융자로 거액의 자금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러시아와 같이 어리석고 중국과도 관계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다.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는 변변치 않다. 그래도 한국 차기 총리와의 빠른 연결고리, 한일 평화의 발판, 아무튼 일본과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사이에 일본은 그 돈을 그곳에 쓰길 바랐다.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책과 향후 미래 사고 구상에 따른 협상 우선이라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응어리 등은 현재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장 가까운 나라 협력 없이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과연 한국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은 일본 정부의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과연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은 국제법상으로는 특별히 근거는 없고 무효이니 무시하면 된다. 더구나 외교 문제니까 외교부를 제대로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한 지방법원이 해야 할 말이 맞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국제법 위반의 재판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구실로 타국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와 같습니다. 이웃 나라의 신정권이 향후 일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 흥미진진하네요. 저쪽의 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볼만하겠군요. 지금의 대통령은 모두 나중으로 미루게 될 테니까요. 진심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미루거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도 말이죠.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 이미 해결이 끝난 상태이므로 그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른 나라에 이런저런 엉뚱한 요구를 할 겨를이 있다면 정부가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 전직 위안부나 징용공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일본이 돈을 내놓지 않으니 행하는 엉뚱한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애초에 법치의 원칙으로 과거의 죄와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정한 법률로 재단할 수 없다는 소급처벌의 원칙이 있다. 일본 통치하에서 유효했던 법률은 대일본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은 나라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법의 재판권은 없다. 실제로 당시 일본도 한반도도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는 많았다. 그때 광산 노동이나 성직업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깝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본토의 일본인도 같고 일본인으로서 평등한 취급을 한 것이다. 차별이 없고 법률 위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해 망상으로 왜곡하고 원칙을 왜곡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다. 주권 면제의 원칙에 익숙한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이런 재판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해결을 바란다면 국제사법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오래된 전법의 정부도 국회도 재판소도 삼권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의 나라 측이 시정,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이젠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지. 지금까지 한국대법원의 위안부 관련 판결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